상제님께서 자주 왕래하시며 공사를 보시고 도주님께서는 무국도를 창도하신 곳이며 상제님과 도주님의 행적이 공존하는 곳 태인. 오늘은 하마가에서 무국도 장터까지 그 행적을 찾았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에 위치한 하마가. 이곳은 전경 행록 3장 35절과 36절에 나온 지명으로 태인 하마가에서 공사를 보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마가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하는데요. 이곳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태인에 들었으면 만나는 것이 하마비였습니다. 하마비가 있던 곳은 하마상거리였는데 현재 이곳에 상징물로 세워두었습니다. 원래 하마비가 있던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하마상거리입니다. 지금은 태인 IC로 가는 길이 새로 생겨 하마삼거리에서 태인 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저 앞에 차가 나오는 쪽에가 과거에는 길이 없었는데 새롭게 뚫린 이제 길이죠. 앞에 보이는 상거리 중심지죠. 정확히는 알 수 없겠지만은 이 앞이 하마비가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하마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경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한산객주집에서 상제님께서는 천륜을 저버린 소부를 병력으로 응징하는 내용과 신경현 주막에서 천지 대신명이 모였다가 해산할 때 신명의 응징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피양정으로 가는 갈림길에 이르러 향교가 있는데요. 향교는 유학을 가르치던 조선시대 국립교육기관입니다. 대성전에는 공자와 유현들의 위패를 모셨기 때문에 이곳을 말에서 내려서 걷는 거리라는 의미로 하마가라 불렀습니다. 과거에는 하마가와 향교, 피양정 사이가 태인의 번화가였습니다. 전경에는 이곳에서 상제님의 공사가 몇 구절 나옵니다. 상제님께서 태인을 지나실 때 두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길을 외면하며 비켜주던 곳이 이 부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읍내무례한들이 상제님을 해코지하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좁은 길을 택하셔서 피하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오래 걸었더니 출출하네요. 과거 주막이 있던 곳이니까 주변 식당 음식도 괜찮겠죠. 와, 반찬도 다양하고 맛도 좋은데요. 피양정으로 가보겠습니다. 선비의 고장 태인. 태인의 중심에는 동원과 향교, 피양정이 있어 이 부근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피양정은 정읍 구경 중 6경에 해당하는 곳으로 호남 제1의 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하연지에 연꽃이 피면 향기가 주위에 가득하다 하여 피양정이라 부릅니다. 아직 연꽃이 아직 안 폈네요. 지금은 연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어서 볼 수 없어 아쉽지만 7월에 만개할 연꽃을 기대해 봅니다. 피양정 옆. 늘어선 비석들 가운데 순찰사 이서구 영세불망비가 눈에 들어옵니다. 반면 태인 현감 조규순의 선정비가 있는데 조규순은 가보년 당시 악명 높았던 고부 군수 조병갑의 아버지로 이비는 조병갑이 고부 사람들에게서 돈 1000냥을 걷어 세우면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피양정에서 무국도 장터로 이동하겠습니다. 피양정에서 도보로 약 12분 정도 이동하면 무국도 장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에 삼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왼쪽 이 도로로 가면은 도창현 고개로 가게 되고 무국도 도양터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에 지금은 사라졌는데 저 위에
능선이 지금 잘라져서 사라졌지만은 저기에 태인의 관제묘가 있었습니다. 일명 이제 관묘라고도 하죠. 예, 관묘의 재원, 대표적인 재원이 신경원 정도가 있습니다. 예, 신경원 정도가 여기 살았던 곳이 이 부근이라고 합니다. 이 부근인데 정확한 위치는 현재는 알 수가 없고요. 태인에는 상제님을 따르던 종도들이 여럿 살았는데 도창현 아래 신경원 종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도창현으로 향하는 이 길이 여느 시골과 다름없지만 도주님께서 무국도장을 지으시고 난 이후로는 태인 인구의 대부분이 무국도 도인들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살던 곳이었습니다. 길 옆에도 무국도장 관련 건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무국도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나무 숲으로 이렇게 우거져 있죠. 우거진 이 안이 무국도 도장터입니다. 찬란했던 무국도장의 모습을 뒤로 한 채 현재는 무너지는 담벼락을 부여잡고 있는 지지대와 무국도장터를 가득 메운 나무, 무성한 풀들만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무국도장 뒤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덕 아래 보이는 이곳이 무국도장 건물이 있던 곳입니다. 웅장했던 건물은 사라지고 나무만 우거져 있네요. 도장 건물은 바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길게 늘어선 암벽이 치마바위입니다. (1917년 4월) 어찌하여 조선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고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 조선 태인 만주봉천에서 상제님으로부터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계시를 받으시고 1925년 무국도를 창도하시면서 이곳에 무국도장을 지으시고 상제님을 구천응원 뇌성보화 천존상제로 봉안하셨습니다. 이어 종지, 신조, 목적을 정하신 것은 상제님의 명을 받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6년) 일제에 의해 도장이 폐쇄되고 1941년 무국도가 해산하기까지 태인 도창현은 도인들의 성지였습니다. 도창현 고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창현의 현은 고개현으로 돌챙이 고개라고도 합니다. 고개를 현이나 제 또는 치 등으로 부릅니다. 상제님께서 1909년 현무경을 도창현에서 태우신 것을 보면 무국도 창도와 관련된 공사로 보입니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12,000봉을 응기하여 12,000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이곳이 상류 도창에 해당하는 도창현 고개입니다. 중류 태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중류 태인에 해당하는 태인입니다. 하유 대각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하유 대각에 해당하는 대각교입니다. 태인천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대각교가 나옵니다. 대각교는 돌로 된 큰 다리가 있어 대각교라 부릅니다. 지금은 신장로가 생기면서 돌로 된 대각교는 사라지고 새로 놓인 다리를 대각교라 합니다.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은 상제님께서 태인 지명을 따서 공사를 보신 것으로 도통은 금강산 12,000봉을 응기하되 도통에는 상통, 중통, 하통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태인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상제님과 도주님께서 왕래하셨을 당시의 모습은 비록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 흔적을 밟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